안녕하세요. 저희 발표는 우선 공동 발표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카카오페이의 이상은이라고 합니다. 주제와 같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LLM 서비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LLM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오픈AI처럼 API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요인으로 로컬 LLM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또한 로컬 LLM으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LLM 모델을 GPU 서버에 직접 서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발표의 목표는 카카오페이가 선정한 LLM 프레임워크와 프레임워크의 핵심 기술 두 가지를 좀 쉽게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프레임워크 선정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을 20분 분량으로 잘 압축해서 한번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LLM을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로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LLM은 대화형 AI, 번역, 요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복잡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서 AI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페이에서도 이러한 LLM을 사용한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우선은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으로서 금융 안에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챗봇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생각을 했고 LLM을 도입해서 사용자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로 답변을 생성을 해서 마치 전문가와 상담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주식봇과 FAQ 봇을 LLM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고요. 보험진단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봇에서는 종목별 토론방 그리고 기업 정보, 실적 정보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모델이 관련 정보를 요약을 해서 답변을 생성합니다. 주식봇은 카카오톡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 FAQ 봇은 FAQ 지식을 레그와 LLM을 통해 응답하는 서비스인데요. 카카오페이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질문을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답변을 찾아 제공합니다. AI 활용으로 상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고객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진단 봇은 건강검진 결과와 보험 약관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보험 상담을 해주는 봇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보험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목표고 현재 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카카오페이 LLM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서비스들의 LLM 모델은 어떻게 서빙이 되고 있을까요?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는 LLM 모델 서빙이란 학습된 LLM 모델을 배포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실시간으로 추론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에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사용자의 요청을 API가 받고 필요한 문서를 찾아온 다음에 LLM 모델이 있는 인퍼런스 서버에 요청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수행되는 LLM 모델은 수십억에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모델이 입력을 처리할 때 이 많은 파라미터랑 입력 데이터 간의 매트릭스 곱셈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연산은 매우 많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한데요. 큰 모델을 사용할수록 필요한 GPU 메모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비용도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서버 자원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LLM 프레임워크 도입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LLM 서빙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성능 최적화를 통해서 추론 속도를 향상시켜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LLM이 발전하면서 서빙 프레임워크들의 선택지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후보에 두고 저희에게 맞는 프레임워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프레임워크들 중에 대표적인 4가지를 후보에 두었습니다. 바로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TGI, 그리고 파이썬 기반의 프레임워크인 VLLM과 라이트 LLM,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텐서알티 LLM입니다. 4가지를 후보에 두고 좀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선정하기 위해서 11가지 요소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이 11가지 요소들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래 6가지 요소에 집중해서 최종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요소인 팀 기술 스택이란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 사용 가능 여부를 의미하는데요. 타 세션에서도 좀 많이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란 GPU 또는 CPU 기반의 훈련된 AI 모델을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성능 추론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 백엔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이랑 성능 분석 도구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AI 서비스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저희 팀은 ML 모델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트라이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좀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개발 편의성으로서 이 트라이톤을 사용 가능 기능을 팀 기술 스택으로서 선정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여러 개의 로라 어댑터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 로라 기능입니다. 하나의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두고 각각의 목적으로 학습된 로라 어댑터들을 활용하기 위해 고려했습니다. 그 외로도 성능, 레퍼런스나 로드맵, 그리고 GitHub의 스타 개수, 지원하는 모델 아키텍처들을 선정 요소로 결정했습니다. 4개의 프레임워크 중에서 팀 기술 스택과 멀티 로라 지원 기준으로 TGI를 제외했습니다. 트라이톤에서는 VLLM과 텐서알티 LLM을 백엔드로 제공하고 있고, 라이트 LLM은 파이썬 기반이기 때문에 이 트라이톤에서 파이썬 백엔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능이나 레퍼런스, 로드맵, 스타 개수로 판단했는데요. 당시 텐서알티 LLM과 VLLM은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지만 VLLM이 레퍼런스나 스타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텐서알티를 제외를 했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라이트 LLM에서 VLLM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벤치마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성능을 비교해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VLLM과 라이트 LLM 성능 비교를 위해서 20억, 70억, 460억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실험 방법은 입력 길이가 100개인 일반 문장 데이터이고 300개의 출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실험한 결과에서 성능은 스루풋과 평균 레이턴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스루풋은 초당 처리하는 작업의 개수이고 평균 레이턴시는 하나의 요청당 처리되는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험 결과 VLLM과 라이트 LLM은 비슷한 스루풋을 내지만 평균 레이턴시는 VLLM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델별로 성능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의 모델을 제외하고 이 3가지 모델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실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요청당 처리 시간이 짧은 VLLM이 저희한테는 조금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VLLM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프레임워크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내용들이고, 같은 팀 진우님이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의 박진훈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프레임워크 선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선정된 LLM 서빙 프레임워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LLM 서빙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성능 최적화로 비용을 줄이고 처리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4가지의 대표적인 LLM 서빙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였고 몇 가지의 지표를 바탕으로 VLLM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VLLM은 어떤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을 최적화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2가지 최적화 기술은 페이지드 어텐션과 컨티뉴어스 배칭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LLM 서빙 프레임워크에 적용되어 있으며
GPU 메모리 효율성 향상과 처리 속도를 개선합니다. 최적화 기술 소개에 앞서 LLM 모델 추론 시 어떤 연산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을 최적화시켰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LLM 모델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입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뜻은 자기 회귀 모델로서 이전 시점의 출력을 다음 시점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텍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카카오페이는 새로운 금융을 만들고 있어요 라는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는 이라는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이라는 단어가 출력됩니다. 다음 스텝으로 이전 입력인 카카오페이는과 이전 출력인 새로운이 하나로 합쳐져 다음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출력으로 금융을 이라는 단어가 생성됩니다. 다음 스택 역시 이전 입력과 이전 출력이 합쳐져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단어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LLM 연산 특성으로 인하여 이전 입력에 출력이 더해져 다음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 연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델 내부에서는 어떤 연산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모델 내부에서는 쿼리, 키 밸류에 대한 셀프 어텐션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모델 레이어별로 키 밸류 쿼리 간의 연산이 이루어져 다음 단어가 생성됩니다. 이때 모델 연산 과정에서 키 밸류 값을 중복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복 연산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KV 캐시라는 캐시 공간을 할당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이전에 계산된 키 밸류 값을 캐시 공간에 저장하고 다음 단어 생성 시 캐시에 저장된 키 밸류 값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전에 계산된 키 밸류 값을 캐시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중복 연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KV 캐시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 메모리 단편화, 메모리 예약, 외부 메모리 단편화로 생기는 메모리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내부 메모리 단편화와 메모리 예약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LLM 모델 추론 시 아웃풋의 길이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KV 캐시 공간에 항상 최대 길이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사전에 할당하게 됩니다. 요청에 따라 KV 캐시에 키 밸류 값을 저장하고 단어가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출력의 길이가 미리 할당된 최대의 메모리보다 짧을 경우 내부 메모리 단편화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다른 요청에서 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전체 메모리 활용도를 낮추고 배치 크기와 처리량을 제한합니다. 다음으로 외부 메모리 단편화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청마다 할당되는 메모리 공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며 외부 메모리 단편화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메모리 낭비가 생기고 GPU 메모리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KV 캐시를 사용해 중복 연산을 줄이고 추론 속도를 높였지만 메모리 효율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KV 캐시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지드 어텐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GPU 메모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페이지드 어텐션에서는 KV 캐시 메모리 효율화를 위해 기존에 고정되어 있던 물리적 GPU 메모리 공간을 블럭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메모리 블럭은 입력에 따라 비연속적으로 할당되며 필요한 메모리만 사용해 전체 메모리 사용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블럭 단위로 나누어진 캐시 공간은 실제 메모리 공간을 나타내는 피지컬 블럭과 하나의 공간처럼 동작하는 로지컬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지컬 블럭은 떨어져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하나의 공간처럼 나타내는 블럭입니다. LLM 모델 추론 동작을 살펴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새로운 금융을 만들고 라는 입력이 들어온다면 피지컬 공간에는 랜덤한 블럭이 선택되고 선택된 블럭에는 키 밸류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때 논리적 메모리 공간에는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 즉 하나의 KV 캐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동작합니다. 이후 생성되는 단어들은 선택된 블럭에 키 밸류가 선택되며 선택된 블럭의 메모리가 모두 할당되었을 경우 또 다른 랜덤한 블럭이 선택되어 키 밸류 값을 저장합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메모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드 어텐션은 KV 캐시의 메모리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부 메모리 단편화를 최소화하였고 메모리 예약,
외부 매물 단편화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GPU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으며 추론 속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기술 중 첫 번째로 페이지드 어텐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LLM 서빙 프레임워크에서 배칭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두 번째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치는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하는 여러 데이터 입력 묶음을 말합니다. 여러 입력을 동시에 모델에 전달하면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럼 LLM 서빙 프레임워크에서 동시 처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컨티뉴어스 배칭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컨티뉴어스 배칭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배칭 방식인 스태틱 배칭과 비교하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과 컨티뉴어스 배칭 모두 여러 요청을 한 번에 처리하며 즉 배치 단위로 묶어 연산하게 됩니다. 요청 A, B, C, D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각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며 각 요청마다 토큰을 생성하게 됩니다. 토큰 생성은 각 요청마다 종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생성 조건을 만족한 요청 A와 요청 C는 생성이 종료됩니다. 이때 스태틱 배칭에서 이미 생성이 완료된 요청 A와 요청 C는 다른 요청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반면 컨티뉴어스 배칭의 경우 요청 A와 요청 C에서 새로운 요청을 받아 수행 가능합니다. 이로 인하여 스태틱 배칭의 경우 모든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리소스를 점유하게 되어 리소스 낭비가 발생하게 되지만 컨티뉴어스 배칭의 경우 요청이 끝나는 대로 새로운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 GPU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배치 처리가 가능합니다. LLM 서빙 프레임워크에서는 컨티뉴어스 배칭을 적용하여 GPU 유효 시간을 감소시켰으며 메모리 효율화를 통해서 처리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의 목적은 LLM 서빙 프레임워크 선정 과정과 VLLM의 핵심 기술 두 가지를 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술 중 첫 번째로 페이지드 어텐션을 통하여 GPU 메모리 효율성을 높였고 두 번째로 컨티뉴어스 배칭을 통해 메모리 유효 시간을 감소시켰으며 처리량을 증가시켰습니다. 핵심 기술인 페이지드 어텐션과 컨티뉴어스 배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LLM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GPU 리소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프레임워크를 검토했습니다. 우리 서비스에 맞는 기준을 선정하였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VLLM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도메인에 특화된 LLM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LLM 기술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